오늘 이야기는 먼저 세 가지의 주제 중에 먼저 보령 신앙에 관련한 저희 하나에 관련해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동이 될지 한번 볼까요? 보이시나요? 네. 뒤에 보이시는 내용을 저는 이렇게 이제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준비했는데 제가 함께 시민 여러분과 잠깐 봐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크게 그 앵글에 안 잡혀도 괜찮으니까 제가 옆에서 잠깐 소개를 좀 드리면 저희 이제 보령 신항이 지금 개발해야 되는 저희가 이제 지역의 큰 숙제에 와 있는데 이 보령 신항이 97년 8월 9일에 제1차 신항만 기본 계획에 이때가 이제 보령 신항이 처음으로 이야기가 되고 국가의 신항만으로 예정고시가 된 때입니다. 이때로부터 보령 신항이 쭉 진행해 오다가 2001년에 보령 전국 항만 기본 계획, 이때는 보령 항에 관련된 항만 기본 계획이고요. 또 2006년에 보령 항에 관련된 항만 기본 계획 수정 계획이 발표가 됐고, 이때부터 접안한 구선석, 관용부도, 준설도, 투기장, 기타 도로 매립, 친수 공간 등의 계획이 있었고요. 이건 이제 보령항에 관련된 겁니다. 또 보령항 수정 계획 2006년에 발표됐을 때도 그대로 살아 있었는데 접안 구선석이 삭제됐고 관용부도 삭제, 영보 LNG 터미널 예정지 신항구역에서 제외되는 그런 일정이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7월 10일에 보령 신항에 관련된 신항면 수정 계획이 발표됐는데 이때 또 준설도 투기장 예정지 면적의 변경, 이때 이제 LNG 터미널 관련된 예정이 신항구역에서 완전히 제외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3차 항만 계획, 항만 기본 계획, 보령항 관련한 항만 기본 계획 때 준설도 투기장 호환 계획이 삭제되고 항만 시설 예정 구역으로만 이제 존치가 됩니다. 그러면 2011년 때까지는 이전에 있던 모든 계획이 모두 삭제되고 항만 예정 구역으로만 남게 되는 현상이 이제 벌어졌던 거죠. 이게 이제 저희가 준비한 도면인데 이게 이제 보령항 이게 2015년에 발표된 보령항 항만 기본 계획에 관련된 도면입니다. 보면 이렇게 이쪽이 지금 이제 보령 신항 관련 예정지이지요. 항만 시설 설치 예정 지역으로 이렇게 남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3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 때 이것도 2015년 12월 때인데 그때 바로 이제 이런 계획들이 나오죠. 이쪽이 이제 중부발전 보령화력 관련이고 이쪽이 이제 LNG 터미널 관련이죠. 이쪽이 지금 이제 천북 학성리 보령 신항 관련한 지역입니다. 2015년 12월에 보령항 기본계획이 해수부에서 발표를 했을 때의 사항들입니다. 이걸 좀 펴놓고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잠깐 드리는 것은 보령항이나 신항이나 뭐 이런 사실 이제 지역사회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은 보령 신항이고 어떤 계획은 보령 항이고 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저희 시민들도 좀 많이 헷갈리고, 그래서 지금 엊그제 8월 2일 날 신항만 제2차 기본계획 20년 만에 이제 다시 해수부에서 신항만 기본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은 의원님들도 다 접하셨죠. 네, 아마 자료도 다 구하셨을 테고, 그래서 이런 보령 신항에 관련된 기본적인 소견을 좀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지금 누가 답변을 할지를 잘 몰라서 오늘 의원님들 자리를 섞었습니다. 이렇게 섞었습니다. 섞어서 의견을 먼저 한번 주실까요? 최주경 의원님 먼저 말씀 한번. 보령 신항 계획에 대해서. 저를 또 먼저 하라고 하네요. 보령 신항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뭐 지역에서 우리 시민들이 많은 궁금증을 이제 갖고 계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보령 신항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97년도에 이것이 이제 대두가 되어서 98년도는 IMF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가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재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경제적으로 투입을 해서 큰 사업들을 하는 게 경제적으로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보령 신앙이 지금 현재 시점에 오기까지는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우리 시민의 역할도 보령 발전 협의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셨고 또 집행부뿐만 아니라 이제 보령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일조를 하셔서 지금 현재 이 시점까지 저는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시의원이 되었을 때 박사님이 강의를 하셨는데 의원님한테 오는 민원은 그게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민원으로 옵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저는 의원을 하면서 굉장히 통감을 하는 것이 이 신앙이 지금 우리에게 뜨거운 감자인 것이 어렵기 때문에 뜨거운 감자이거든요. 쉬운 문제였던 것 같으면 이것이 금방 우리가 보령항이라든지 보령신앙이 다 이루어졌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충청도 쪽에서는 사실적으로 여러 가지 중앙으로부터 혜택이 좀 미미한 점이 많이 있어서 이런 우리가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엄청나게 갈구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 이루어지지 않는 큰 힘이 되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보령신앙이 이렇게 현재 지점까지 오기까지는 일단은 마무리를 해야 돼요. 제가 서두가 너무 길어서 다시 시간을 만들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모두의 바람으로 지금 집행부와 시민들의 바람으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보령신항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발언 시간을 2분으로 이렇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1분 50초 때 이렇게 옆에서 차인벨이 울립니다. 그 2분 지나면 탕탕 2번 이렇게. 그러니까 좀 짧고 굵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또 다른 분 의견 한번 주시죠. 네, 문석 주임. 모든 보령시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먼저 아젠다를 던지는 건 기본적으로 정치권입니다.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보령시는 이렇게 발전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그때 어떤 발전 전략을 내세울 때, 공약을 내세울 때 어떤 것은 단기간에, 어떤 것은 중기간에, 어떤 것은 장기간에, 그리고 보령시는 해양 쪽의 부분을 나아야겠다 하는 장적 프로젝트거든요. 근데 이것을 정치권이 계속해서 한다라고 하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민들이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어떤 신뢰감들이 깨지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어떤 약을 팔고 어떤 제품 팔 때 과대 광고라고 하는 측면에 대한 부정적 요인을 늘 정치권이 성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얘기하는 보령항과 보령신항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물론 보령항 안에 보령신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령항과 보령신항이 같은 개념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그 개념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늘 시민들이 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2차 항만 신항만 기본 계획에는 미래 예비 항만이라고 하는 보령 신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구체적인 다른 12개의 항만 중에서 11개는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부 예산을 얼마큼 투자하고 민자는 어떻게 하고 그러나 보령 신항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2040년도까지 2차 신항만 기본 계획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그래서 저는 좀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를 청사진 이야기할 수 있어도 이것이 마치 보령 신앙을 이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좀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정치권과 그 지역의 리더들이 팩트에 근거한 이야기를 좀 해내가면서 시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석주 의원님 말씀, 이제 신항과 보령항을 헷갈리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또 그동안에 좀 과한 홍보를 하지 않았나, 뭐 이런 의견을 내신 것 같습니다.
신앙에 대해 또 다른 혹시 이걸 제가 좀 덧붙여 보면 보령신문에서 제가 오늘 사례를 몇 가지 이렇게 드릴 텐데 보령신문에서 해수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다라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당시에 했던 보도, 또 이제 2017년 했던 보도, 19년 했던 보도 모두를 이제 다 해보면 해수부 쪽에서는 보령항에 관련된 계획만 지금까지 발표가 됐었고 신항개발에 관련된 것은 없었다. 다만 보령항을 개발하고 보령항에 아까도 자료가 이게 드렸었는데요. 보령항의 물동량 그리고 보령항의 이제 그 관리구도 등의 준설토 투기 등을 위해서 예비적으로 준설토 투기장과 관리구도를 건설하는 계획밖에 없다라는 이런 계획을 있다고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19년 엊그제 이제 문석주 의원님 지금 잠깐 말씀하신 19년 8월 2일에 신항만 기본계획에 지금 이제 나오죠. 신항만 기본계획에 보이는 내용도 2016년에 발표됐던 내용과 대동 소이합니다. 대동 소이하고 최근에 이제 한 가지 더 이렇게 제가 이제 토크쇼를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문자를 좀 드렸어요. 의견을 좀 달라 그랬더니 이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제 이제 보령시에서 보령신항 다기능 복합 항만으로 단계적으로 개발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보도자료를 냈는데 이게 시민들에게 너무 헷갈린다. 답이 뭐냐 이게 지금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최영식 의원님 의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선 보령신항이 사실 아까 문석주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오랜 세월 동안 그 유력 정치인분에 의해서 사실 선거 공약으로 계속 대두가 됐었죠. 앞으로는 사실 구체적인 그런 그 대책에 대해서 없으면은 제가 볼 때는 신앙 하신 분 절대 그 지지를 해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잠깐만요. 정치적 발언을 좀 설명해 주시면 제가 참고적으로 네. 지금까지 보면은 네. 보령신항이 유력 정치인들의 모든 정치인들의 그 공약으로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 공약에 대한 부분이 좀 현실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보령신항을 그 팩트를 일단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보령신항은 현재 지금 전국 신항만 개발 계획이 여기 있거든요. 보시면은 지금 정부에서는 예전에는 이제 국가 재정은 전부 다 항만을 개발하고 만들고 유지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국가 재정 플러스 민자를 유치해서 그 재정을 소요를 하게 됩니다. 지금 어저께 8월 2일 날 발표된 신항만 기본계획을 보면 국가 재정이 2040년까지 19조 819억 그러니까 38% 정도입니다. 그리고 민자가 25조 7,734억 원 6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국가에서는 항로하고 기본적인 그 부지만을 제공하는 거고 나머지 뭐 부두라든가 아니면 그 부두에 관련된 건물이라든가 전체적인 시설은 항만 공사라든가 아니면은 민간업체에 이렇게 그 의탁을 한다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2차 신항만 개발 계획을 보고서 제가 이제 좀 우려한 부분이 뭐냐면은 다른 신항은 국가 재정 플러스 민자 계획이 구체적으로 금액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보령신항은 안타깝게도 국가 재정만 1천억 원이 2040년까지 소요될 걸로 예산 추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있다가 시간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자료를 준비하면서 혹시 의원님들이 이야기할 만한 것들을 사전에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 화면에 이렇게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은 의원님도 의견이 좀 있으실 것 같네요. 예,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에는 해수부 장관의 추진이 필요했고 고시가 필요합니다. 신항만 건설 촉진법에 의하면은 항만법에 따르고 그다음에 항만을 이용하는 화물 여객선 등 도로, 철도, 운하의 건설업도 있고 다른 하나 유통 화물, 정보통신, 항만 이용객, 항만 관련 업무 종사자를 위한 편의시설과 여러 가지 기반 조성 사업.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항만 관련 종사자와 이주민을 위한 주거시설 기반 조성.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신항만 건설 지역의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5가지 지금
해수부 장관의 지정 고시가 있는데요. 이런 고시가 없으면 신항만이 지정이 안 됩니다. 보령시가 지금 신항만 제1차 신항만 지역으로 10군데에서 지금 12군데로 강원도 강릉과 제주가 동해와 제주가 다시 고시가 됐는데요. 이렇게 고시가 되고 지정이 됐다는 것은 앞으로 준설도 투기장이겠지만 관리부도 나오고 있습니다. KMI에서 나오는 한국해양 수산개발원에서 지금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령 신항에 대해서. 이런 용역에 대해서도 앞으로 비식가 우리가 타당성 조사가 나올 거고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오게 되면은 앞으로 신항만이 건설될 수 있는 확률도 있고 안 될 확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보령 지역에서만은 신항만 건설이 돼야 우리 지역 경제도 활성화가 될 수 있고 지역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시 결과 사업비 증가 면에서 약 793억 원의 사업비 증가로 그런 준설토 작업장과 그냥 관리부두용 그런 기반 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만 시설 부지 조성 공사를 앞으로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우리 보령 시민과 같이 시청과 시의회에서도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우리 의원님들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이야기가 조금 갈리는 것 같죠? 네.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은 보령신항 바로 알아야 된다 이런 차원의 말씀을 지금 주시는 것 같고 또 이제 한국당 의원님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령신항 포기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엊그제 보령시에서 낸 이제 보도자료를 이렇게 함께 보고 또 올해 8월 2일날 발표한 요 내용이 뭐냐면 이 내용이 이제 신항만 제2차 신항만 개발 계획에 서해안권에 해당한 신항만들의 개발 계획이 들어간 내용입니다. 그것만 발췌했습니다. 서해안권에 인천신항, 평택 당진항, 새만금 신항, 목포 신항 그리고 보령 신항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령 신항은 이제 개발 계획이 없습니다. 준설토 투기장 계획밖에 없기 때문에 개발 계획이 없고 특히 새만금 신항 같은 경우는 부두 확대 또 선석 확대 또 크루즈 컨테이너 항만 부지 배후도로까지 해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제일 궁금한 게 그런 거였어요. 보령 신항을 우리가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다기능 복합항 그죠? 다기능 복합항에 해당되는 것이 지금 이제 크루즈, 레저, 관광, 창조형 다기능 복합항이 있는데 서해안권에서 제2차 신항만 개발 계획이 1차 때에 비해서 20년 만에 신항만 개발 계획을 지금 수정 계획을 기본 계획이 변경된 내놨는데 여기에 저희 보령시가 보령 신항이 들어갈 다기능 복합항이 있나요? 어떨까요? 제가 네 분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한 분씩만 좀 해주시죠. 지금 두 분 의원과 두 의원이 의견이 나누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지금 현재 항만시설용 부지와 관리부두를 일단은 그거는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시민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 항만시설용 부지와 관리부두는 필수적으로 지금 우리 하는 걸로 확정이 되어 있고 예산도 기재부에 이제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확정되면 공사는 시작할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시민들이 그거는 준설토장이지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은 이 시설이 돼야만이 기본이 이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현재 발전소에서 하루에 지금 석탄이 굉장히 많은 러시아라든지 동남아라든지 호주에서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5만 톤, 6만 톤, 10만 톤 올해부터는 18만 톤의 그 큰 배가 지금 석탄을 유연탄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되면 일단은 이 부지를 만들지 않으면 그
만들기 위해서는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 준설토를 그 해양 배가 다닐 수 있는 준설을 해야만이 그 큰 배가 다닐 수 있고 석탄을 많이 가지고 와서 그때 제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준설토를 항만 부지에 채워서 그거를 평지 뭐라 그러죠? 네, 매립을 돼야만이 그 신항이 되든 고령항이 되든 되는 기초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현재 과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시민들은 아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너무 열정적으로 말씀하시다 보니까 네. 네. 짧게 이거는 조금 짧게 좀 하시죠. 서로 의견이 다른다기보다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왜 그러냐면 항로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서해안에서 항로를 그렇게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보면 아까 잠깐 이 2차 신항만 기본계 사진 나옵니다. 근데 우리 도령씨가 지금까지 주장해 왔던 것은 한항해권 거점 지역 항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벌써 새만금 신항이 이것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크루즈 그리고 문화 레저. 근데 이제 11년부터 보면 새만금이 한항해권 지역 거점 항만입니다. 그리고 평택 당진항이 맞춤형 산업 지원 항만이고요. 인천신항이 대중국 수출권 물류 거점 항만입니다. 그러면 우리 보령시가 지금 현재 보령신항에 항만이 조성되려면 부지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물동량입니다. 그 주변에 물동량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물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 대비 항만입니다. 대중국 수출이나 동남아 수출들이 많아지면 그때 하겠다. 그 시점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이러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항로가 있다. 20만 톤의 그 큰 배가 다닐 수 있는 항로가 있으니까 미래 가지고 있자 이것을 이런 부분이고 지금 준설도 투기장 그것은 항만 부지 예정 무슨 미래 부지를 만드는 것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분명한 건 그 준설도 투기장이고요. 옆에 관리부들은 그 충청남도가 관리해야 할 부두가 필요합니다. 관공서이라든가 여러 가지 선박들이 그리고 보령항은 관리권이 충청남도에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정확하게 들어와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것은 정치권이든 누구든 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것이 해안을 갖고 있는 보령이 각 전략적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막 되게 열띤 토론. 네. 우리 한 주제당 의원님들에게 많은 시간을 이렇게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사전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시민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안타깝죠. 저는 이 내용을 물론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분들이겠지만 이 내용 중에 제일 이게 보령신항을 놓칠 수는 없잖아요. 개발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언제 할 거냐는 게 문제죠. 거기에서 바로 저희가 이제 속이 터지는 겁니다. 97년에 신항만 지정해놓고 지난 2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넣었다 뺐다 개발 계획을 넣었다 뺐다만 하다가 20년 만에 신항만 개발 계획을 정부가 발표하면서 그것도 보령신항 개발 계획만 쏙 빼고 준설도 투기장 2016년에 확정했던 거 다시 한번 넣어놓은 그런 꼴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디 갔죠? 요건데 요 화면인데 보시면 옆에가 2016년 도면이고요. 옆에가 19년 도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는 도대체 우리 보령 시민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너무 들고 이 토크쇼를 준비하면서 한편으로 화가 났어요. 우리 시민들이 이거를 너무 모르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정부에 대해서 우리 시민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보령신항이 시간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맞냐 저것이 맞냐보다 현재 시점에서는 시간에 관련된 문제로 결국 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2차 신항만 개발 계획이 2020년에서 2040년까지의 20년 계획이기 때문에 그 중에 1차인 2030년까지
대산지방항만청에서 700여 원을 들여서 준설투자장과 관리보드를 조성하겠다는 게 2차 신항만 계획의 핵심입니다. 이 정도까지 하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반대만 한다고 생각하시는 좀. 반대는 아니잖아요. 한번 바라는 네. 생각하면 또 기회를 한번 주시죠. 요거는 예. 다음 주제 넘어가고 있다 끝날 때 한번 하시죠. 왜냐면 이거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다음 주제도. 제가 꼭 이 말씀은 시의원들이 이제 준비하고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건 이따 질문 지금 시간. 이것이 이렇게 네. 계속 지금 국가 차원에서 솔직히 이게 정치권의 로비 구조가 아닙니까? 저기 요런 문제는 이따가 저희가 소재를 다다닥 빨리 좀 끝내고 나서 그때 함께 고민하고 저희가 또 양쪽에 정당분들이시기 때문에 혹여나해서 의견을 쌍방으로 이렇게 주실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씩 이따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한번 하시죠. 맞습니다. 요건 좀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제 생각에 네, 저를 믿어주시죠. 네, 두 번째 주제로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주제는 보령화력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게 이 보령화력 관련한 내용은 지금 한번 화면을 한번 쭉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 내용들이 뭐 많긴 합니다. 많긴 하긴 한데 현실적인 현재의 어떤 상황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에 이제 보령화력에 관련된 조기 폐기 관련된 게 저희 지역에 현안으로 지금 떠올라 있습니다. 떠올라 있어서 지금 충남도가 원래 보령화력 1, 2호기가 이제 30년이 훨씬 지난 지금 발전소죠. 그래서 원래 8차 기본계획에 보령화력 1, 2호기가 2020년 5월에 폐기되기로 그렇게 일정이 가고 있는데 충남도가 이거 내년에 빨리 해야 되겠다라고 주장하고 좀 더 빨리 조기 폐기를 하겠다고 하면서 사실 저희 지역에 큰 현안으로 돌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토론들 진행하고 각종 회의도 가고 또 우리 행정의 목소리, 의회의 목소리 뭐 이렇게 많이 내신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생각을 좀 이야기를 좀 해보시고 이야기를 좀 듣고 보령화력 1, 2호기가 폐지되면 생기는 그런 지역별 영향 이런 것들도 저희가 사전에 이제 준비를 좀 했습니다. 객석에서는 이 화면을 좀 보시면서 사전 정보를 이렇게 얻으시고 1, 2호기 조기 폐기에 대해서 의견 한번 주시죠. 어느 분이 먼저 최영식 의원님.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석탄 화력이나 세계적으로 지금 탈원전, 석탄 이렇게 해서 그 세계적인 정책의 기조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정부 방침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충남도에서도 30년 이상 된 석탄 화력을 조기 폐쇄를 하다 보니까 보령 화력의 1, 2호기가 이제 포함이 돼서 2022년에 이렇게 폐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사실 어떤 대체적인 그런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두되는 게 LNG 발전소거든요. 그래서 지금 LNG 발전소는 사실은 이게 신재생이나 재생 미래 에너지로 가기 전 단계지 사실은 이 미래 에너지는 아닙니다. 이게 보면은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민간 기업까지 LNG 발전소가 유행처럼 이렇게 확대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령시는 또 LNG 발전소를 고민해야 되는 이유는 인구 감소라든가 지역적 문제 침체, 그 다음에 재정 감소 등의 문제가 있고요. 정부나 또 중발전 입장에서는 또 고용의 문제, 또 사업 축소의 부분의 문제, 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그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 보령 화력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화력 발전소 인근에 LNG 터미널이 아마 없을 겁니다. 아마 보령시 그 보령 타발전소 근처에 인근에 LNG 터미널이 없는데 보령 화력은 바로 옆에 GS 터미널이 있고 또 지금 보면은 정부에서도 발전용 LNG에 대한 단가 조정 지원을 지금 구상하고 있더라고요. 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요즘에 이제 그 민간 기업에서 LNG 발전소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이 가스 공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LNG를 수입해서 25% 정도의 그 절감, 그 경비 절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보령시도 그 1, 2호기 폐쇄 대안으로
LNG 발전소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조금 짧게 하셔도 될 뻔했어요. 그죠, 위원님? 마쳤겠습니다. 네. 자, 김정은 의원님 한번 말씀 나눠볼까요? 예, 지금 최용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고령화력 인력에는 내년 이제 충남도 이제 도지사님이 미세먼지 절감 조치를 2020년 조기 폐기로 지금 거의 결정이 났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결정이 났어요? 거의 결정이 났다. 거의 결정이? 예, 계속 이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시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령시 경제발전, 환경이나 그런 문제 때문에는 지역 주민들한테는 여하튼간 문제가 됐었지만은 환경이 문제가 되더랄 때는 경제적인 여건이 꼭 필요하다고 상반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겠지만은 1호기가 폐쇄될 때는 직접적으로 인구 감소 인원이 중부발전에서 186명, 협력업체가 300명, 기타 인원 40명, 3인 가족으로 했을 때는 1578명의 감소 인원이 있습니다. 인구적으로요. 그리고 지방재정 감소는 약 44억 원, 발전소 주변 지역 사업비가 12억 원, 지역자원시설세가 20억 원, 기타 지방세가 12억 원입니다. 즉 간접적으로 약 190억 원의 소비 지출을 감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지역 경제가 얼마만큼 파급 효과가 있는 걸 아직 피부로 못 와닿으실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조기 폐쇄가 되고 그다음에 LNG 발전소가 설립되지 않는 한 우리 경제, 지역 경제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타격을 줄 것이며 그다음에 우리 보령시에도 이제 교부세 같은 부분도 10만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교부금이 지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피부로 와 가실 겁니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LNG 발전소가 들어와야 되고 미세먼지가 나오는 절감될 수 있게 하면서 나올 수 있게 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저탄장 고령화력의 저탄장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미세먼지의 80% 이상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제 토크쇼를 준비하면서 사실 저도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일반기관에 전화 몽땅 다 돌렸고요. 다 돌렸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을 좀 뛰어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사한 내용을 몇 가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충남도 담당 제가 통화했습니다. 직접 통화해서 충남도의 입장과 현재 상황 모두 다 정리를 했는데 지금 보령화력 1호기 조기 폐기 관련해서의 권한이나 지금 그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충남도와 보령시 입장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바로 저희가 지금 이제 충남도에서 물론 워킹그룹이 워킹그룹이 이제 전력거래소인데 전력거래소의 워킹그룹이 지금 10월까지 활동을 하고 내용 정리를 해서 12월 정도에 이제 정리를 하려고 지금 하는 이게 이제 9차 전력수급 계획에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보령화력 1, 2호기는 8차 전력수급 계획에 2022년 5월까지 사업 계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폐기하고 말고의 문제는 중부발전 본사가 전력거래소에 사업 의향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끝난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충남도나 정부에 요청할 이런 사안이 아니고 지금 새로운 어떤 정보를 제가 좀 더 드려보면 보령시 입장이 아니고 중부발전이 시민들의 건강과 미세먼지 저감 활동을 위해서 보령화력 1, 2호기를 충남도가 원하는 대로 2020년에 조기 폐기하겠다라고 한다면 전력거래소에 사업 변경 신청을 제출하는 것으로 끝난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꼭 필요하다면 또는 충남도가 정치 행위가 아닌 정말로 보령 시민의 건강과 미세먼지 등등의 탈석탄 정책에 호흡한다고 한다면 정부에다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중부발전에 얘기를 해서 사업 변경을 합시다라고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럼 저희도 마찬가지로 거꾸로 보면 보령화력 1, 2호기에 관련된 문제는 중부발전 본사가 중부발전 회사가 자의적으로
독자적으로 결정한 문제이다라는 게 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LNG 발전 관련해서는 이게 대체건설이 아닙니다. 이게 대체건설 하던데 대체건설이 아니라 신규건설이더라고요. 신규건설이고 발전 원량에 관련된 발전원별로 확정 물량이 확정되지 않아서 아무도 이건 논의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랍니다. 전력거래소의 실제 담당에게 제가 어제 직접 통화를 해서 해보니 이것도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가 보령시가 주장을 하거나 의회가 주장하거나 시민들이 주장하거나 충남도가 주장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발전원별 전력 수급 계획이 확정이 돼야 되는데 그 시기가 아직도 멀었답니다. 올해나 내년의 문제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그래서 이걸 확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의원님들께 드릴 질문이 이거를 드리고 싶습니다. 1.6기 폐기는 2022년 5월이 확정적이고요. 8차 계획 수급 따라서 3, 4호기는 성능 개선 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곧 할 예정이고 5, 6호기가 25년에 끝납니다. 그거는 폐기예요. 거의 지금 정황상으로 볼 때 2025년에 발전사 중부발전의 보령화력이 약 3,000메가와트 정도가 이제 발전을 하지 않는 현상이 벌어지죠. 그럼 2025년을 대비한 우리들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령의 산업과 관련해서 그렇게 입장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사회자님께서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지만 1.6기 폐쇄된 산적으로부터 중부발전에다가 LNG 발전에 대한 유치 의향서를 제출하라고 8월 한 20일경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중부발전에서 그 유치 신청을 할 것 같고요. 보령시도 알고 있는 사안이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과연 중부발전이 현 시기에 그것을 유치 신청을 했을 때 받아들일 거냐 하는 부분은 약간 좀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 환경운동연합 쪽에서 보는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보령화력 1.6기는 거의 다 끝나가는데 결정나니까 그걸 대체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좀 면목이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중앙에서의 좀 생각이고요. 당진이나 태안은 한 10여 년 남았는데 지금 LNG 이사회에서 동서발전, 서부발전에서 이사회에서 좀 LNG를 좀 전환해다오 이렇게 좀 계속해서 산자에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최근에 제가 알고 있는 소식이고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3, 4호기는 이미 3호기가 성능 개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거의. 그러면 3호기, 4호기는 같은 조입니다. 그래서 4호기까지는 성능 개선 사업이 이미 확정된 거고요. 그러면 25년도에 끝나는 5, 6호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미 최용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징검다리 역할로서 LNG 부분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 6호기는 얼마 남지 않았으니 미리 1, 2호기처럼 이게 대체하지 못해서 허우되지 말고 지금부터 빨리 중부발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최용식 의원님이나 문석주 의원님은 LNG 발전소를 어찌됐거나 유치하는 쪽으로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가야겠다라는 말씀이시고 또 최주경 의원님 말씀. 네, 지금 이제 발전소 1, 2호기는 어쨌든 중부 발전에서 이제 결정적인 결과물을 내야 되는 사항인데 정부를 배제할 수 없는 것이 공공 이익을 위한 공공기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우리 보령시의 시민의 건강이라든지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이걸 없애야 된다면 대체 에너지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우리 시민들에게 말을 해야 된다는 로드맵을 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어떤 중부발전이라든지 정부에서도 어떤 것도 내지 않고 없애겠다는 것 때문에 우리 시민들도 고민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단기적인
어떻게 해서 우리 지역에 1, 2호기가 없어지면 그거에 대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문제들 또 에너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단계적으로 로드맵을 제시하고 어떻게 경제를 발전하는데 손실이 가지 않도록 최대한 이바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대책이 없이 없앤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는 거고 우리가 결정권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시민에게 와닿는 우리 지역에 맞춤이 맞는 어떤 대안을 제시해 달라. 그렇게 한다면 그 대안이 친환경으로 간다면 LNG가 아까 신항하고도 연계가 되겠습니다만 LNG를 대안으로 제시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 항로를 이용해서 발전소에서 항로를 이용해서 조설하는 것과 또 지금 LNG를 대체 에너지로 세우는 것과 이것이 같은 맥락으로 되기 때문에 부지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은 우리 시민들 여러분께서 일부 파악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보령시에서도 이제 자료가 저희가 왔는데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LNG 발전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지만 또 대체 발전이나 지역 주민의 LNG 발전을 유치하고 신규 건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역 주민의 공감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는 의견을 냈어요. 오늘 의회 의원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은 의원님 이거 1, 2호기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 주실까요? 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요. 1, 2호기는 지금 거의 그 중앙정부에 의해서 거의 폐기가 되는 그 9차 전력 수급 사업 11월에 제가 예, 그렇죠. 김정은 의원님 아까 말씀 처음에 드렸네요. 말씀드렸지만 예.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받고 있는 지역자원 시설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거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러셨어요? 그 제가 마이크 제가 찝어내요. 그러면 예. 받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이게 지난 토론회 때 두 분이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스캐닝을 다 했어요. 그랬더니 지역자원시설세를 잠깐 그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핵심은 이걸 어떻게 썼냐 안 썼냐 이런 문제보다 의원님들이시니까 저희가 지역자원시설세에 관련된 특별회계를 설치한 조례가 있어야 되겠는가 없어야 되겠는가로 북한에서 말씀을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잘못으로 이 돈을 많이 썼네 어땠네 어디로 갔네 뭐했네 이런 얘기보다 제가 그래서 찾아보니까 충청남도가 2015년 7월 30일 날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설치를 했더라고요. 대상은 지하수, 지하자원, 화력발전, 신재생에너지 해서 지금 이제 조례에 관련 제4조를 제가 발췌를 했는데 4조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현재는 보면 충남도의 다른 지역에도 조례는 없어요. 특별하게 조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은 없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발전소 관련해서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자력 발전소는 거의 다 있어요. 보니까 영광이라든지 기초자치단체까지 광역과 지초까지 모두 다 있는데 전반적으로 화력발전은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화력발전소의 기초지자체에서 이 지역자원시설세를 특별회계로 설치하는 조례를 가지고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보령시가 좀 선제적으로 조례를 좀 설정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데 의원님들께서 생각이 혹시 어떠실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시죠. 네, 문석주 의원님부터. 네. 원자력이 지원자원 시설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발전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기를 생산하면 킬로와트당 얼마를 해줄 거냐, 이게 세금을 얼마를 매길 거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전에는 0.15 원이었고 지금은 0.3원이죠. 이것을 국회에 계류 중인 게 0.1원도 있고 0.2원도 있고 1원도 있고 2원도 있고 3원도 여러 가지 법안들이 현재 계류 중입니다. 지금 현재 0.1
우리가 3원 받는데 킬로와트가 그러면 전체 우리가 보령시가 세수로 확보하는 게 한 65억에서 많게는 80억입니다. 유동적일 수밖에 없죠. 그럼 1원으로 되게 되면 한 200억 원 정도가 세수로 확보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 발전세, 전기를 생산하는 데 따른 아까도 환경의 문제도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전기를 생산하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건 환경의 문제입니다. 환경의 피해죠. 주민들이 보는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데 써라. 그 목적에 맞게 써라. 이제 예산이 세수가 확보할 때 적은 액수일 때는 그거에 대한 중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작은 세수로 다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지금은 0.3원 정도 되면서 충분한 여력이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그 환경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그리고 시민의 안전이라든지 이러한 특별한 목적에 맞게 써야 된다. 이것이 목적세거든요. 그래서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목적에 맞게 쓰려면 지금처럼 일반 예산으로 편성되는 게 아니라 특별회계로 전환해서 써야 그 목적에 맞는 곳에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저도 그 전부터 이 지역자원시설세 발전세는 반드시 좀 조례를 개정해서 특별회계로 다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보령시에서 이제 입장이 어제 왔어요. 그러니까 2018년 기준으로 지역자원시설세 저희 지역에 123억 7,800만 원 중에 65%인 80억 4,500만 원이 그 부분으로 내려오고 있고 또 인근의 시군, 당진이나 태안도 지방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일반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다. 추후에 재정 상황과 효율성을 고려해서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 최주경 한 말씀. 네. 네. 네, 물론 환경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설세를 전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보령시 여건은 자립도가 11%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주도는 56%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외 수입으로 해서 보령시에 필요한 정말로 시민을 위한 여러 가지들을 좀 기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이제 이 시설세를 뭐 다른 용도로 나쁘게 아니면 적절하지 않게 사용해서가 조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우리 보령시의 특수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도보다도 자립도가 더 높다면 그 목적대로 쓰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 보령시의 경제적인 여건도 가만히 된다고 한다면 조금 우리가 고려해 볼 문제도 있지 않나라는 저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서는 사실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를 했었던 사안입니다. 이 지역자원시설세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한번 주시죠, 최민식 의원님. 예. 보니까 2018년도에도 보니까 지역자원시설세가 73억 4,200만 원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사실 이건 발전 용량의 발전소에서 전기를 팔아서 그 파는 양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매년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자체에 좀 재정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사실은 이제 지금 일반 회계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당지나 태안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일반 회계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보령은 좀 선도적으로 특별 회계로 전환을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그런 용도에 맞게 이렇게 쓰는 게 옳다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김정은 의원 생각은 또 어떠세요? 예, 지금 여러 의원님들 말씀을 다 하셨는데요. 지역자원시설세는 목적세가 맞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그 목적에 맞게 지금 소방 관련이나 아까 지금 사회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응급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많이 사용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지역자원시설세를 저희들이 어떻게 사용하는 거에는 지금 최주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재정 자립도가 자립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일반
편성을 해서 쓰고 있으며 지금 당진은 저희 화력발전소보다도 더 많은 지역자원 시설세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보령에서 지역자원 시설세가 지금 올 1월에서 7월까지 보령안에서 나온 시설세가 1, 2호기 가동 중단돼 있죠. 3, 4호기 그다음에 성능 개선 사업가 오버하울이라는 거는 이게 분리를 해서 성능 개선 사업을 하는 거를 오버하울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5, 6호기도 잠깐 멈췄다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많은 금액이 줄어져 있습니다. 이 지역자원시설세는 우리 본인한테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피부로 와닿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 우리 일반 회계로 우선 쓰고 있다가 재정 자립도가 더 좋아지면은 특별 회계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전반적으로 지역자원시설세에 관련된 그 특별하게 설치 조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시의 재정 여건상 좀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문석주 최용식 의원님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30초. 네. 그러니까 이게 일반 예산으로 옆구리를 찔러서요.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 자립도 자주도 말씀하시는데요. 대체적으로 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뭐 우리 자체 예산의 세수가 확보되지 않았다지만 기본적으로 자립도가 낮으면 또 하나는 중앙정부에서 주는 외부 그 세수도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에 맞게 쓰여지는 것이 정당하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선심성 예산으로 쓰여질 확률이 매우 높다. 그 위험성을 대비하는 게 좋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그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의견을 구하면서 민원 의견 하나를 여기다가 넣어봤습니다. 그 우리 의회에서도 이 사안을 승인을 했던 사안인데 보령화력 7, 8호기 협약에 함께 포함이 됐던 수산종묘 양식장 아시죠? 의원님 아실 것 같아요. 최주경 의원님 그시죠? 수산종묘 양식장 2016년에 산동현 의원님 아시네요. 그러고 보니까 2016년에 이제 보령화력과 중부발전, 보령화력 중부발전이죠. 보령화력과 보령시 그리고 이제 수협이 이제 함께 컨소시엄을 맺어서 3억 1억, 보령시가 1억 그렇게 해서 이제 수산종묘를 배양해서 하기로 했는데 아니 이게 보령시 시민들 어민들 어족자원 증대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위해서 이게 수산종묘 양식장이 가동이 됐던 건데 이게 다른 곳 타 지역에 계속 이게 지금 되고 있대요. 수산종묘 지금 방류 사업이 일부가. 그래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보령수협이 자회사를 만들었어요. 이거를 운영하기 위해서. 원래는 협약에는 뭐 자회사를 만든다 뭐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한동현 의원님이 계시지만 2016년에 의회 승인을 받을 때 그때 당시에 수산과장한테 직접 질의하셨더라고요. 회의록 보니까 직접 질의해서 그 자원이 보령시의 어민들의 어족자원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게 맞느냐라고 다시 한번 다그쳐서 질문하셨는데 네라고 대답하셨더라고요. 확실합니다. 근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물론 이제 보령시와 수협과 보령화력 이렇게 이제 3자 협의체로 돼 있지만 의회에서 볼 때도 행정부 감사라든지 뭐 이렇게 할 때 좀 지적을 해주셔서 해야 될 필요성이 혹시 있을까요? 혹시 이 사항에 알고 계실까요? 최주경 의원님 어떠세요? 기억이 좀 나실까요? 이거는 완전히 주제가 없는 건데 그죠? 네. 특별한 기억이 지금 없으시면 아니 지금 이제 이 방류 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어족자원을 더욱더 확대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령수협에 위탁을 준 거죠. 네. 근데 지금 현재 저도 어민들로부터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방류 사업을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한 건 없어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후에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지가 최근이라서요. 그걸 한번 더 확인해보고 그러한 부분이 우리 어민들에게 더욱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자료를 쫙 또 받았지 않습니까? 모두 다 모두 받아보니까 이곳에 바로 그런 내용이 나오고, 보령시 인근 해역 어족 자원을 다양화하고 양성하기 위한 수산종목 방류 사업을 추진한다가 목적입니다. 그럼 우리 의회에서 향후에 이 부분을 좀 꼭 좀 짚어주셔서 보령시 어민들에게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또 이게 이제 자회사가 7억을 가지고 자회사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년 7억이 충전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책임성이나 이런 것도 좀 신경이 좀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령시 어민들에게 꼭 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십사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세 번째 주제, 대천 리조트 건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조트 건도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왜냐면 그래야 우리 객석의 시민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대천 리조트는 2007년에 광해공단 240억, 강원랜드 등에서 740억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폐광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되는데, 현재 경영에 매우 어려움이 있어서 워크아웃을 거쳐서 현재 법정 관리 중입니다. 자체적으로 기본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지만 부결됐고, 현재는 M&A를 포함해서 제3자 매각을 추진 중입니다. 대천 리조트의 지금 최대 채무가 농협에 230억, 충남도에 50억. 충남도 50억은 이제 보령시가 지급 보증을 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회원권 126억 등등인데, 제일 중요한 건 이 대천 리조트 기업을 평가를 해보니까 기업을 계속 할 때의 가치가 63억이고, 청산 그만해서 팔을 때 청산 가치가 246억밖에 안 된다는 회계법인의 이제 자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대천 리조트를 지금 이제 매각하는 단계에 와 있는데, 이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이거를 볼 때 이런 것들이 걸리는 거죠. 그동안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2년 정도부터 의회에서도 꾸준히 대천 리조트의 경영에 대해서 관리를 좀 잘해라, 전문가를 좀 들이고 방만 경영을 하지 마라 등등의 수많은 지적을 하셨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2019년까지 오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상황까지 왔냐면, 보령시가 이제 초기 투자에 그 새로운 매입자가 생기면 매입 가액의 10% 정도의 수준으로 참여를 하겠다는 의사까지 용역 결과를 얻어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령시가 지난 8월 22일 날 지방재정 투용자 심의 통과했죠. 8월 22일 날 통과해서 보령시가 지금 추정하는데 약 43억 정도 추가 투자할 예정으로 돼 있고, 그러면 대천 리조트를 통해서 보령시가 지금 초기 투자 210억에 보증 채무 50억에 향후에 43억 더 투자하면 약 303억 정도를 대천 리조트에 투자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이제 생겼는데, 시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지금 불만이 있어요. 아니 지금 청산에도 부족할 판에 왜 또 투자를 하냐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동안 뭐 했냐 이런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이거를 잘잘못을 하나하나 다 끄집어낼 수는 없지만, 대천 리조트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주경 의원님,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앞으로의 일정이 참 있더라고요. 9월에 의회 승인이 있고 2020년에 본 예산에 43억 계상해서 예산에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 감히 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은 어쨌든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나 많은 과도한 부채를 가지고 시작한 것이 사실은 큰 문제의 시작이고, 또 그 과정에서도 좀 더 효율적인 영업을 하지 못했다는 게 사실은 문제점으로 우리가 계속 대두되고 있고, 우리도 인지하고 있고 또 담당자에게 말씀도 드리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과정이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이제 당장 내년 되면 환원해야 될 이제 그 분양금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심각한 문제로 온 건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 보령시가 어쨌든 강원랜드나 방해관리공단이나 보령시가 같이 합작으로 했지만 일단 그 업체들은 이제 그만하겠다고 손을 뗐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오부지리로 안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그럼 우리도 손을 떼도 되지 않겠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 보령시에서는 많은 분들이 수백 명이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령시나 우리 의회에서도 고민하고 있고 또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보령시가 어느 정도는 관심을 가지고 함께 가는데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대천 리조트가 있는 자리가 우리 보령시의 핵심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개인의 사기업에 줘버린다면 우리 보령시가 큰 로드맵을 보령시를 그릴 때 그 위치 때문에 노른자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제대로 보령시가 추진할 수 없다는 그런 어떤 고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보령시가 좀 어려운 점도 있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또 함께 가야 되어야만 한다는 그런 어려움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의견 좀 주시죠. 네, 어려운 문제죠. 첫째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그 피와 같은 폐광 지역 개발 기금을 가지고 사용을 한 돈이죠. 그 폐광 기금이 만들어지는 것은 국광에 다녔던 많은 우리 시민들이 월급의 일부를 떼어내서 만들어진 자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폐광 기금, 줄여서 폐광 기금을 피와 같은 돈이다, 눈물 같은 돈이다라고 합니다. 그거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데 광역관리공단에서 추진해왔던 다른 석탄 함유화 정책에 대해 석탄 산업을 폐쇄했던 지역에 똑같은 방식으로 이런 사업을 리조트 사업을 한 거죠. 그때 대천 리조트는 이미 지금을 예견할 사례를 가지고 시작을 한 사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그 지역 사례를 봤을 때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지금은 이거는 과감하게 매각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이미 내렸습니다. 보령시는. 그러면 10% 출자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10% 출자해서 어떤 역할을 하겠나?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최주경이 말한 대로 보령시 허파 같은 저 땅이 보령시에서 어디로 넘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골프시설 콘도가 있는 상황에서는 저곳을 우리가 보령시가 어떻게 새로운 개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0% 투자하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리모델링 하려면 그리고 또 라인홀 증설하고 이렇게 계속 하려면 그 주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10%를 계속 유지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번에 10% 다음에 또 얼만큼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건 올바른 태도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저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그 기업 그리고 회원권을 갖고 있는 그분들이 손해보지 않는 그 업체가 나온다면 과감하게 매각해서 잘 되기를 바라야 됩니다. 그래요. 이게 요거를 이제 다 모두 듣긴 그렇고 한번 다른 얘기를 또 한번 해볼게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지금 이제 분양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분양권에 지금 계신 분들이 약 200여 명이 좀 넘고 그래요. 126억이고 보령시도 1억 9천 정도의 계좌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살릴 수 있나요? 지금 매각을 하면 어때요? 지금 협의하고 있는 업체와는 지금 그 회원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서 매각 조건을 아마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법률적으로도 이 방법이 없는 걸로 보여지던데요. 회원권은 재산권이기 때문에 네. 그 재산권에 대해서 자기가 투자한 거에 대해서는 소멸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아파트 분양권이나 뭘 투자를 하더라도 본인이 투자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10%를 출자 지불을 한다는 것은 보령시가 보증을 쓰고서 같이 회원권을 시민들한테 판매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고의적 책임과 같이 합의할 수 있다고 해요. 보증을 사요? 보증을 쓰는 것보다 그런 단어는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 회원권을 구매를 하도록 많이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런 예. 부분이 있었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적으로 이제 뭐 126억이라는 게 뭐 작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이런 문제에 따라서 들리는 얘기로는 이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고 또 126억을 소지하신 그 분양권에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도 조합을 결성해서 인수전에 뛰어들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알아보니까 확정적으로는 126억을 100%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업체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뭐 조건이 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자, 요 리조트 관련해서 한 번만 더 들어가 보면 지금 이제 문석주 의원님 폐광기금 말씀하셨는데 이 폐광기금이 강원랜드 수익분이 강원랜드가 이제 그 도박 산업을 하지 않습니까? 도박 산업을 해서 강원랜드가 수익금의 25%를 이제 기금으로 형성해서 강원도 또 보령, 화순 뭐 이렇게 폐광 지역에다가 배분하는 금액인데 이게 2025년에 폐특법이라고 하는데 폐광 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5년에 일몰됩니다. 일몰. 2025년이 되면 폐광 기금이 이제 저희 지역에 안 들어와요. 저희 지역에. 그래서 이 폐광 기금에 대해서 좀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문제가 이 앞전에 나온 우리 그 특별회계 관련된 문제하고 좀 마주치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화면에서 보시죠? 저희 지역에 폐광 지역이 있는데 폐광 진흥 지역이 이제 여러 군데가 있어요. 여러 군데가. 근데 묘하게 요 지금 화면이 무슨 화면이냐면 지난번에 주간고령에서 이제 보도를 한 화면이에요. 저희 지역의 폐광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이렇게 많습니다. 성라, 성주, 수부리, 웅천, 관당리, 우창포 해수욕장, 대천 해수욕장, 신흥동, 대천항, 요항동. 이거는 뭔가 저는 아직도 궁금해요. 해수욕장, 뭐 무창포 이쪽은 관광 개발을 위해서 지정을 했었다라고 생각이 되겠는데, 요건 뭐죠? 네. 그래서 뭐 요게 궁금한 게 아니고, 어차피 특별하게 관련된 부분은 지역자원 시설세나 또 폐광기금이나 특별하게 관련된 부분은 좀 합리적인 목적에 따라서 사용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맥락에서 우리 지역의 폐광진흥 지역 지정에 관한 저 부분을 조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주간고령에서 지난번에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주시면 좋겠고 또 그러다 보니까 폐광기금이 그동안 이게 이제 여기 청라, 성주, 미산 외의 집행액이 530억이죠. 전체 총 1,340억을 저 8년간 우리가 폐광기금을 받아왔는데 이 중에 대천 리조트가 초기에 152억이 또 들어갔더라고요. 이 폐광기금 중에서도. 그러니까 대천 리조트를 저희가 아까 살펴본 바보다 150억이 사실은 더 들어간 겁니다. 폐광기금에서 별도로 또 들어갔으니까. 대천 오동에 200억, 웅천에 130억 이러다 보니까 폐광기금이 폐광 지역의 주민들 또 폐광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곳의 목적에 맞도록 사용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래서 폐광 지역, 진흥 지역을 좀 조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저것도 특별하게 설치를 좀 해야 되지 않는지 이 두 가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최주경 먼저 하시죠. 네, 먼저 하시죠. 네. 네, 저에게 발언권을 주셔서 일단은 이 폐광 지역하고 기금에 대해서 제가 뭐 세부적으로 알지는 못하고 또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2017년 7월에 폐광 지역 사업 구역 지정이 17년에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면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례법이 생기면서 국토부에서 산적으로 이게 이관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국토부에 있을 때는 폐광지역 1, 성주면 성주, 폐광을 꼭 한 지역만 이렇게 구역을 정해놨지만 그 이후에 17년도 바뀌면서 폐광지역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꼭 필요로 하다, 폐강뿐 아니라 필요로 하다고 산자부에 신청을 해서 산자부에서 승인을 하면 폐강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의원님 말씀은 지구 지적을 하는 데는 적법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법은 했는데 네. 그래. 우리가 내용을 보니 이것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없겠는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 그래서 지금 이 조정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일단 우리 보령시에서 조정을 하자 안 하자라는 그 결정하는 것이 그게 결정은 그렇게 있지는 않은 걸로 시가 신청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사업 계획을 미리 세워서 사업 계획을 산자부에 넣어서 산자부에서 그 사업이 가능하고 그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결정이 되면 그 산자부에서 승인해야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폐강기금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물으셨죠? 기금에 대해서 물으셨나요? 네, 폐광기금도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 설치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고 지금 다른 거 하나 기금 같은 맥락에 같은 맥락에 3분만 더 주세요. 그래서 지금 25년 아까 얘기도 하셨잖아요. 25년이면 끝나는데 페트법 25년이면 우리 폐강기금이 끝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현재 국회에서 김태호 의원과 그 염동열 의원님이 이것을 페트법을 연장하기 위해서 대표 발의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했냐면 19년 올해 8월 13일 날 발의를 해놨기 때문에 이것이 발의가 이제 그 법으로 성립이 되면 이것이 35년으로 연장이 될 수 있는 어떤 지금 가도부를 시작한 거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집행부뿐만 아니라 이게 폐강 지역에 있는 시 군수들도 협의회에서 계속 열심히 또 노력하고 있고 또 국회에서도 이 법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함께 더 연장되는 걸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특별회계 관련해서 또 지구 지정 관련해서 그러니까 어떤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산업, 어떤 그 개발로 인해서 아니면 어떤 폐쇄로 인해서 그 지역의 어떤 산업이 다 소멸되고 파탄나고 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 사람들에게 그 기금은 집중돼야 되죠. 근데 물론 그 지역을 조정하면서 그 보령시 전체를 한번 보자. 이런 사례가 또한 그 발전소 주변 지역의 지원 자금도 그렇게 해서 원래 5km 반경 내에서 또 면 단위로 행정기 단위에서 또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장점이지만 또 하나는 어떤 면에서는 그 가장 피해를 많이 봤던 사람들은 정말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되고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에게 지원을 더 해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어떤 법리적 원칙이거든요. 그것을 어느 지역의 어떤 본인들의 어떤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자기의 영향력들을 넓혀내기 위해서 좀 확대하는 것은 저는 좀 많이 고민해 봐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지역의 어떤 골고루 균형 발전할 수 있는 아니면 많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역시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돼야겠지만 기본적 원칙은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설계해야 된다. 모든 것들을. 그런 어떤 입장입니다. 오늘 이런 자리가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 토크쇼를 진행하면서도 늘상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오실까를 고민을 계속 해야 되고 문자도 줘야 되고 알려드려야 되고 이런데 그렇지 않아도 이런 일이 있대 그러면 모두 관심을 갖고 고민하는 그런 시민들이 훨씬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 시민단체나 저희가 이렇게 단체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더욱 열심히 해서 보령시가 함께 다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좋은 시간이 또 그런 일들이 앞으로 닥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신 우리 최주경 의원님, 문석주 의원님, 또 우리 최용식 의원님, 김정은 의원님 너무 감사하고요. 끝까지 자리해 주신 또 한동인 부의장님도 계시고 또 보령시에서 오신 또 우리 실과장님들, 또 직원분들, 또 시민 여러분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시민공감 토크쇼 앞으로 올해 한 번 더 남았네요. 새로운 계획 가지고 여러분 더 다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실 때 저희가 작지만 선물 좀 준비했습니다. 오늘 인원이 많지 않아서 충분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2개씩 드리시겠습니까? 오늘? 그래도 될 것 같죠? 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큰 박수로 오늘 출연해 주신 분들께 박수 주시고 저희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